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뭉텅이로 삭감하면서 정부가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감액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폭풍 전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4%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폭은 넉 달째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미,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수출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기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료율을 줄이기로 한 정부가 그중 상당 부분을 반도체에 쓰기로 했습니다. 요율을 줄였으니 기금은 줄 수밖에 없는데 그 한정된 예산도 반도체에 쏠리면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유통시장에서 양극화 소비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급부상하던 명품 소비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성비를 내세운 저가 제품들은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 선포에 밤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시죠? 윤 대통령이 어젯밤 10시 30분쯤 비상 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에선 계엄 해제 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제적 인원 190명 중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긴박했던 155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정부가 감액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사업으로 불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사실상 전액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뭉텅이로 삭감하면서 식물정부가 현실화됐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677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정부 대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예산안 505억 5,700만 원 중 497억 2천만 원을 삭감해 8억 3,7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그 밖에 공적개발 원조사업, 의료개혁 예산인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예산 등에서 전액 또는 대규모 삭감이 이뤄졌습니다. 내년 경북 경주에서 개최가 확정된 에이펙 예산까지 발목이 잡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 로드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한국 경제가 폭풍 전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4%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폭은 넉 달째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해 수출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진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출액 증가폭은 넉 달째 감소했는데요.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해 수출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부정적인 지표로 풀이되는데요. 대중 수출은 중국의 경제 침체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 기계 수출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산업부는 판단했습니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도소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달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하며 내수 침체 장기화로 인해 사상 최소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경기 북부의 독자적 발전을 골자로 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법안 통과를 위해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경기 북부 재정 자립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총 4개입니다. 경기 북부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2개씩 발의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제외하고 3개 법안은 지난 9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안전부 설득이 관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가 요청한 주민투표를 두고 지금 당장 500억 원 넘는 투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년 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전 재정 자립도 개선, 서울 편입을 위한 지역주민 설득 등이 선행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위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셈법을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예정대로 주민투표를 마치고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임지윤입니다. 지난달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경기도 내 노후 도시들에 대한 재건축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명시 하안동 일대 2만 4천여 가구가 밀접한 하안주공아파트도 지난 8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이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은 기자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경기도 노후 도시들에 대한 재건축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총 2만 5천여 가구로 조성된 하안주공아파트가 본격적인 재건축 행보에 나서면서 관심이 쏠립니다. 하안주공 6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광명시의 한 교회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안주공 6단지는 인근 7단지와 함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6단지와 7단지는 모두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신탁 방식의 장점을 10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특례법을 저희가 염두를 하고 있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신탁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재준위에서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신탁 회사를 입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이날 6단지 주민설명회에는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도 참석하며 일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6, 7단지 외에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단지와 4단지는 대한토지신탁 컨소시엄과 5단지는 한국자산신탁과 예비신탁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정비구역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8단지와 1, 2단지는 조합 방식을 선택해 추가적인 비용을 단지 고급화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하안주공아파트가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시동을 건 만큼 광명 일대 부동산 시장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단지와 가장 가깝다는 1호선 독산역도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어 일대 철도 교통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전국 주택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원가율 역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낮아지고 미분양 증가 속도 역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주택시장 전망을 홍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전국 주택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원가율 역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낮아지고 미분양 증가 속도 역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원가율이 개선되며 회복 기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원가 부담 현장의 매출이 축소하고 양호한 원가율 현장의 매출 확대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연구원은 2023년에서 2024년 착공 현장 비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자재 가격 상승이 부재했기 때문에 주택 원가율의 본격적인 하락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건설업체들의 원가율이 순차적으로 80%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내년 주택 공급 감소로 미분양 증가 속도 역시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부터 이어진 신규 분양 위축 후행 효과, 분양가 상승에 따른 상대적 가격 메리트 등에 기인해서입니다. 다만 미분양 주택 소진 과정에서 영업이익 훼손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전기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요율을 줄이기로 한 정부가 그중 상당 부분을 반도체에 쓰기로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구축에 드는 공공비용 예산 출처가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 확인됐는데요. 요율을 줄였으니 기금은 줄 수밖에 없는데 그 한정된 예산도 반도체에 쏠리면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기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요율을 줄이기로 한 정부가 그중 상당 부분을 반도체에 쓰기로 했습니다. 김종우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과 용인 일반 산단을 지원하기 위해 짓기로 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비 7천억 원,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약 1조 8천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분담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 출처가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율을 줄였으니 기금은 줄 수밖에 없는데 그 한정된 예산도 반도체에 쏠리면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다시 요율을 올린다면 전기요금 인상, 국민 물가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지으면서 막대한 송전망 투자에 따른 한국전력 부담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커지는 문제와도 중첩됩니다. 이처럼 비용 문제 속에 아리백도 해결되지 않아 클러스터의 투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6일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메모리 반도체 기업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최근 반도체 실적 부진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AI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부 혁신이 절실해졌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6일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메모리 반도체 기업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반도체 실적 부진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게 실기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서 HBM과 파운드리 등 첨단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중 갈등 장기화와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의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면서 기술 경쟁력 복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간 수입차 왕좌 대결이 할인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벤츠는 작년 BMW에게 1위 자리를 뺏긴 이후 올해 할인율을 대폭 늘리며 1위 탈환을 노리고 있고 BMW도 2년 연속 1위를 이어가기 위해 할인 막부를 놓고 있습니다. 할인 경쟁으로 번진 수입차 대결을 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츠와 BMW 간 수입차 왕자 대결이 할인 경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벤츠와 BMW는 서로 1위 차지를 위해 할인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통상 연식 변경을 앞둔 연말에 재고 처리를 위해 가격을 크게 할인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5월에도 최대 20%가 넘게 할인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다시 1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주력 차량인 E클래스와 5시리즈의 할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AI로 사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통신 3사가 기술 흐름에 뒤처지거나 이용자가 줄어든 서비스,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 중단에 나섰습니다. 서비스 옥석 가리기를 거친 후 신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사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통신 3사가 기술 흐름에 뒤처지거나 이용자가 줄어든 서비스,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 중단에 나섰습니다. KT는 연내를 기점으로 일반 전화와 인터넷 전화 상품 일부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월정액을 부담하면 지정번호에 한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정번호 할인 요금제, 정액형 요금제 등이 종료됩니다. LG U+는 U+ 초등나라 서비스를 내년 2월 3일 종료합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고 가입자 확보가 순탄치 않으면서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은 우주패스 론칭 당시 선보였던 우주패스 미니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서비스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한편 신사업에 집중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되는데요. 내년도 사업 준비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추후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손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금융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한 AI 브랜치를 선보였습니다. 은행권 점포 감축이 지속되면서 금융 접근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체 수단으로 내놓은 건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점포를 대체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성주 기자입니다.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AI 브랜치를 선보였습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AI 은행원이 상당수 금융 업무를 실제 직원을 대신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 창구에서는 예적금 신규, 증명서 발급, 체크카드 재발급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사람을 대신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대다수 고객들이 디지털 기기를 다루기 어려워 상주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업무 과정에서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분간 은행원을 함께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점포 감축이 지속되면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AI 점포가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사 입점 절차와 평가 방식 등에 관한 새로운 자율규제 체계 도입을 각각 준비하는 등 새로운 제휴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사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체제가 9년 만에 사실상 종료되는 건데요. 재평위의 폐해 속 포털사가 언론 입점과 퇴출 심사의 권한을 다시 쥐게 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배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사 입점 절차와 평가 방식 등에 관한 새로운 자율규제 체계 도입을 각각 준비하는 등 새로운 제휴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에 새로운 언론사 입점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을 시작으로 카테고리 영역을 순차적으로 넓혀 내년 1분기를 전후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자문기구인 뉴스혁신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휴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연내 윤곽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세부 프로세스 공개는 내년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카카오가 독자적인 심사 방안을 발표하고 네이버 역시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면서 양사가 합심해 구성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체제는 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간 공정성 시비와 진영 편향 논란 등 재평위의 막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한 폐해가 컸던 만큼 자율심사를 통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털사가 제휴라든가 퇴출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이거에 대해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 같고요.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유통시장에서 양극화 소비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명품 소비는 현저히 줄고 있고 가성비를 내세운 저가 제품들은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유 기자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유통시장에서 양극화 소비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때 급부상하던 명품 소비는 현재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성비를 내세운 저가 가격의 제품들은 꾸준히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는 지난 7월 경영진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 루이비통의 모기업과 구찌의 모기업도 최근 경영진을 재편하거나 교체했는데요. 반면 무신사 스탠다드 스파오 등은 10만 원 미만 다운 재킷 등을 겨울 신상품으로 내놓으며 가성비 수요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중산층의 소득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이 사던 명품 시장이 위축되고요. 다이소를 중심으로 하는 초저가 시장은 계속 하락을 보이는 게 이와 같은 양극단의 어떤 소비 양극화가 한층 더 진행이 돼서 초양극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저가 제품이 인기를 끌자 LG 생활건강과 애경산업 등 화장품 대기업들도 잇따라 가성비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시입니다. 세포 유래 논란으로 국내에서 품목 허가가 취소됐던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K주가 부활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판결이 인보사의 신약 가치를 다시 인정받는 전환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포유래 논란으로 국내에서 품목 허가가 취소됐던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가 부활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인보사 성분과 실제 성분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 이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코오롱 생명과학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이 제조 판매보다 늦은 시점이고 허가를 위한 시험 제품과 실제 판매 제품도 동일해 인보사의 주성분을 고의로 은폐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로 인보사의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인보사를 해외 시장에서 TGC로 부활시키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재 TGC는 투약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경과 등 추적 관찰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2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이 종료되면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TGC는 75%의 동종 연골 유래세포 1핵과 25%의 신장 유래세포 2핵으로 구성된 주사제입니다. TGC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 측은 추적 관찰 이후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미디어 시장에서 숏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도 숏폼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숲은 숏폼 서비스 특허 등록을 마쳤고 네이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은 지난 8월 숏폼 형식 클립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신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디어 시장에서 숏폼 영향력이 커지면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도 숏폼 시장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숲은 지난해 12월 선보인 숏폼 서비스 캐치 스토리를 특허로 출원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숲에 따르면 숲 V오디오 콘텐츠 중 캐치 콘텐츠 페이지 뷰 비중은 지난달 기준 7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네이버 치지직은 지난 8월 숏폼 형식 클립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네이버는 클립 웹 내 치지직 기반 숏폼 노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숏폼 컨텐츠가 늘어나는 가운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은 계속해서 기술 고도화를 꾀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단순히 숏폼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캐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숏폼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기능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게임은 대중이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지만 정부 주최 시상식은 여전히 산업진흥과 치하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시상식이 대중문화로서의 게임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문화로서의 게임과 게임 분야 시상식의 괴리를 이범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임은 대중이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지만 정부 주최 시상식은 여전히 산업진흥과 치하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시상식이 대중문화로서의 게임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해마다 대한민국 게임 대상과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여는데 목적과 상훈이 다릅니다. 게임 대상의 목적은 게임 산업 육성과 치하이고 본상을 개인이 아닌 법인인 개발사가 받습니다. 대중문화 예술상은 대중문화 예술인 개인에게 시상해 사회적 위상을 높여줍니다. 콘텐츠 대상도 업계 종사자에게 상을 주는데 목적은 자긍심 고취와 산업발전 도모입니다. 시상식별 상훈도 차이가 나는데요. 게임 대상의 대상은 대통령상으로 우수한 성적에 대해 주는 상입니다. 반면 대중문화 예술상의 대통령 표창은 대한민국에 세운 공적에 대한 포상입니다. 지난해 게이민이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지만 주된 수상 근거는 해외 매출 성과였습니다. 게임업계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에 게임 이용장의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업계와 학계, 정치권에선 게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만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게임을 포함시켜 게이민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내란죄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의견차가 있어 유보된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부터 명태균 게이트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가득했던 윤 대통령. 이번 계엄령 선포로서 대통령에 대한 거취 결단 촉구는 여야 막론하고 거세지고 있는데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겁니다. 12월 4일 수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